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분 좋은 아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AI 섹터의 단기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죠. 엔비디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단기 조정이 좀 깊어지는 모습. 특히 엔비디아가 400달러가 깨진 이후에 37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이 좀 깊어지는데 단기 반등이 한번 나타날 때가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하락의 늪속으로 좀 빠지는 모습. 이 조정의 깊이, 그 다음에 이 강도, 그다음 언제 정도 반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깊은 또 고뇌와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이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도면 엔비디아가 한번 반등을 크게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기대감을 여지,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 진영은 오늘도 테슬라가 상승을 하며 전기차가 새롭게 다시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 어제 에코프로가 그렇게 많이 12% 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박스권 상단 70만원, 80만원대까지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 결국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만 중간 정도 있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쪽에 이제 2차전지 물려있는 고객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AI가 좋아서 몰려갔다가 이제 단기 늪속으로 빠지는 반대편에 있는 고객들의 어떤 차별화, 소외감들이 서로 교차하는 그러한 기분이 좋은 쪽과 나쁜 쪽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28% 상승, 나스닥은 1.27% 하락을 했죠. 네, 거의 주요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0.38% 하락하면 4,267. 어제만 해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염을 토했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봅시다.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 어제에 의해서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 AI 섹터의 단기 조정이 깊어지는 중이다. 그렇죠? 엔비디아에 배팅을 했던 우리나라의 많은 반도체에 좋아했던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에 좀 속한 게 아닌가. 이걸 중간에 한번 잘라줘야 되는가. 어제 이제 저도 우리 카페에 5장 시장 전략을 쓰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정도에 한번 잘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지속으로 견뎌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죠. 첫 번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좋았는데 참고 기다리면 20만 원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잘라주지 못하면서 10만 원대까지 깨지는 모습으로 50%가 하락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잘라줘야 될 때 좀 잘라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 이게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다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것 말고는 지금 이 시장을 리딩할 그런 핵심 키포인트, 시대정신이 AI에 꽂혀 있는데 이게 과연 쓰러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을 하다가 한미반도체 기준 25,000원이 깨지면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살짝 한미반도체를 끌어들여서 제 생각을 좀 썼는데 일단 오늘은 하락 추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AI 섹터에서 높아 보입니다.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약진이 나타나죠. 네, 테슬라가 이제 모델 3 같은 것도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럼 CATL이 만든 전기차도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 LG엔솔이 만든 전기차도 되는 거고, 중국 것으로 만든 전기차도 다 보조금을 받는 것인가? 뭐 이런 또 구체적인 의문도 생기지만 일단 7,500달러를 다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9일째 상승하는 그런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제 시장은 13일 CPI와 14일 FOMC 회의의 모든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제 보통 FMCA가 3, 6, 9, 12, 1년에 4번 정도는 이제 점도표를 이제 공개를 하죠. 점도표에서 25p를 추가로 인상할 것인가, 50pp를 추가로 올릴 것인가, 이들의 생각이 녹여져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또한 그
제가 봤을 때 FOMC 회의에서 파웰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절대 주지는 않았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시장을 볼모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FOMC 회의의 발언과 내용은 이미 이제 동결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매파적으로 흐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조정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 이 부분은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금일시장 키포인트에 몇 가지 중요한 우리들이 좀 체크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리스닝 케어풀리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5% 올렸다는 거죠. 호주와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 빅테크 부진 속에 중소형주 강세를 보였다. 러셀 2000이 1900선에 근접했다.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 모습을 미국에서 띄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코스닥 쪽에서의 중소형주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지속적인 존보 전략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엘렌이 은행 합병 더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엘렌처럼 신중한 사람이 뭔가를 던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던졌는지를 한번 뒤집어 봐야 될 중요한 코멘트로 보여집니다. 미국 4월 무역 적자가 전월비 23%나 급증을 했다. 6개월 내 최대 규모이다. 그다음에 유엔 식량 계획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붕괴가 됐죠. 세계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식량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원전 이제 방류 계획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수산식품 관련주들, 음식료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코아 선물이 통당 3.96달러로 7년 내 최고다. 코코아 같은 그러한 음식료들, 이러한 농수산물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 하루이다.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다. 광고 요금제가 확산이 되는 새로운 형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SEC 제소에서 코인베이스가 고객 자금은 안전하다. 언제든지 인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을 시키는데, 어제는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누나가 코인베이스를 2천만 달러를 샀다는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인 주가의 안정을 찾는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경경제TV에서는 금일 키포인트로 이제 자넷 앨런의 목소리를 실었죠. 견조한 고용 상태에서 인플레는 둔화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가 여전히 완화되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추가 위기가 예상이 된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지표를 봤다는 건데, 지금 이분이 본 지표는 뭘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네. 앞으로 3년 내에 1조 5천억 달러째 상업용 모기지가 만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2023년 51% 수준이었던 이자만 갚는 대출 비중이 2021년에는 88% 치솟았다. 이자만 갚는 구조의 경우 만기가 되면 연장을 선택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대출을 옮겨 타거나 건물을 팔아서 원금을 상환하는 등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대출 금리가 높아졌고 많은 금융사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꺼리면서 연체율이 확 튀어오르는 모습, 그렇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논할 때 부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체크를 하는 거죠. 고정금리 비율이 어떻게 되고 분할 상환 비중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듯이 상업용 부동산 내부에서도 어떤 질적인 단점과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네들렌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터질 것이다를 우회적으로 강하게 시장에 경고를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문제는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막상 많이 터지면 일시적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시장이 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스크는 시장의 일시적인 단기 리스크로 출렁거리고 마감을 하게 된 거죠. 해결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는데 모든 것은 금리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만 좀 강하게 하락만 해준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피봇에 대한 그러한 논의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달러 지수는 0.04%, 104.1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금은 하락을 해서 195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튀어 올랐어요. 4.6bp에서 2년짜리는 4.56. 지금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단기 채권이 시장에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10년짜리 국채는 3.792, 9.5bp나 상승을 하며 추가 상승, 뭔가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채권 발행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WTI는 1.34% 상승해서 72.8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다가 오늘도 1.4%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잤는데 1.47% 상승을 하며 224.57달러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BM 형제들이 어제 놀라운 상승, 양극재, LNF 등,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양극재들이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가는데 일단은 당분간 더 추가로 존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말고는 시장의 쏠림이 AI에서 들어갔던 돈이 조정이 깊어지면서 다시 2차 전지로 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났죠. 애플은 0.83% 하락. 많이 빠지지 않는데 조금씩 그래서 애플이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 엔비디아는 3.04% 하락하며 374달러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 400달러에서 374달러, 약 10%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TSMC는 1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71%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2.76% 하락. 노블록스는 1.89% 하락. 비트코인은 26,448달러. 어제랑 큰 변화는 없네요. 다시 26,000달러를 회복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상승을 나타낸 이유는 테슬라가 모델 3가 차량 가격이 토요타나 캠리보다도 낮아진다. 이렇게 44,000달러인데 43,000달러, 뭐 1,000달러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읽은 리포트 중에서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신흥국 그 주식 밸류에이션보다 쌀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국 퍼가 신흥국 퍼보다 높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높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국 증시의 12개월 예상 퍼가 MSCI 기준으로 13.6배로 신흥국 증시 12배보다도 고평가 국면이 지속 중에 있다. 신흥국 증시 고평가 국면은 2009년 6월 이후 거의 13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만 과거도 두 차례 신흥국 대비 고평가 국면 진입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모두 국내 주식의 중장기 비중 확대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귀결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끝이 났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 두 번에 나타난 케이스를 보면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우리보다도 더 경제력이 약한 신흥국보다 높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주가 조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 퍼가 낮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신흥국 증시 수준으로 퍼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면서 퍼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기결이 됐다는 거죠. 이는 달리 말하면
이익 사이클이 바닥권을 통과한 것이며 한국 퍼가 올라가는 것은 향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한 국내 진입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오히려 시장 진입의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즉 과거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이머징 국가 밸류에이션보다 높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가정을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쪽으로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2009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인데 우리나라 퍼가 외국인 이머징 퍼보다 더 높은 차가 더 높다. 신흥국에서 한국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한국의 퍼가 더 높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 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클리컬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항상 고퍼, 그렇죠? 네. 고퍼 때 들어와서 저퍼 때 파는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러한 금과 옥조를 믿는 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삼성전자 퍼가지고 고퍼로 20 몇 배까지 올라가는데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퍼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퍼가 이렇게 낮아질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해서 나오고 반대로 퍼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EPS가 향후에 돌아설 거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항상 비메모리가 먼저 상승을 하고 비메모리의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국내 반도체에 대한 장기 이익 성장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익 사이클은 비메모리 반도체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후행하면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애들이 전부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최근 생성형 AI 모멘텀에 의한 엔비디아의 이익 전망 급등은 결국 동종 비메모리 업계와 후행적으로 향후에 메모리 업계도 따라서 올라가는 장기 이익 전망 개선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포트를 썼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 주요 감시사는 저는 엔비디아의 반등에 엔비디아와 애플의 반등에 이제 한번 관심을 가졌죠. 어제 시장에서 상승을 했던 AMD도 5% 하락을 기록하며 엔비디아와 AMD 등 주로 GPU를 만들어내는 두 종목이 덩달아 하락을 하면서 뭔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두운 면, AI 반도체 분야의 어두운 면을 보였다는 거죠. 반면 인텔이라든지 울프스피드, 이 울프스피드는 SiC 전력용 반도체를 만든 옛날에 크리라고 LED에 관련된 반도체를 만든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울프스피드라는 회사로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력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4.24% 상승, 글로벌 파운디도 3.14% 상승, 또 반대에 상승하는 모습 종목도 있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내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한국 주식시장 9일째 상승을 이어가는 테슬라로 인해서 2차 전지만의 강세가 쏠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애플, 엔비디아, MS 진영,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했던 AI 반도체들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돈이 빠져나와서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갈 확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주가 조정에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해부작거렸을 때 과연 팔아야 될지 줄여야 될지 아니면 견뎌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거의 다 조정이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370달러 정도면은 거의 조정이 왔는데 350달러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판 때가 아니라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또 아침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25,000원이 무너지면 파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제 생각을 뒤집어서
이제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거의 조정이 마무리된 게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루 만에 또 심경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의료 AI, 2차 전지, 계속 가는 놈 이 두 섹터에 대한 쏠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업종이 소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대두되는 그런 아침인데 일단은 좀 견뎌봅시다. 거의 다 조정은 다 온 것 같다. AI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카페에도 한번 샘 알트만이 한국에 온다 이 이야기를 기사를 요약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샘 알트만이 누구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오픈 챗 GPT 오픈 AI의 CEO라는 거죠. 네, 이분이 9일에 이제 서울을 방문을 하는데 지금 아시아를 순방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는데 이 샘 알트만이 한국에 온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뜨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우상향 고리가 나타날 때 반드시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 사람.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전부 다 사람이 먼저 오면서 그 업종과 섹터가 글로벌 우상향 빅고리로 가는 모습. 물론 샘 알트만이 약하기는 하지만 일단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떠오른다는 거죠. 결국 AI는 우상향할 수 있는 빅고래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AI에 대한 오픈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시켜야 돼. 반대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먼저 선점한 시장에서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후발 주자들이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 그 나라에서 이걸 실험하고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과 역량과 돈이 필요한 거죠. 결국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못 올라오게.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다양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의 AI 관련 썰투룩스, 마음 AI 뭐 이런 종목들 다 의료 AI 이런 것들로 다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어제 의료와의 루닛과 뷰너를 볼 때마다 특히 루닛은 너무 많이 올랐다. 10만 원이면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지만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을 대체할 그런 종목과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반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자 50% 정도는 그리고 50%는 가지고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추가로 어떤 종목들이 매력적인지 사야 될지 관심 있는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오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많이 투자했던 AI 종목이 좀 다시 슬로우가 이어질 것 같고 다음에 2차전지 쪽 올라가는 소외 현상이 또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제 AI도 막판 거의 다 조정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장 주저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